반갑습니다. 제24강 포트폴리오 구성 배당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강에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다룰 때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 설명드린 부분이 다소 미흡했는지 아니면 그 증발을 했는지,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는 것도 필요하겠다. 아예 정식으로. 왜냐면 제목만 보고 제가 이거 안 다뤘나? 분명히 다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당주를 다루면서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시장을 이기는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그나마 괜찮으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주식 투자로 부자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이게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서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요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이걸로 하면 야 주식 투자 위험한데 왜 해? 이런 소리는 절대 듣지 않는다. 요 구성으로만 가면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투자 금액 1억 이상인 분들의 한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000만원, 2,000만원, 이거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노동으로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하면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는 자금입니다. 이 자금들은. 나 월급 모아서 그렇게 안 되는데? 물론 야간에 대리운전 뛰고, 그리고 돈 되는 건 닥치는 대로 다 하고 주말에 쉬는 날 일당직으로 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이면 요 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의 투자금이면 정말 모험을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13강에서 중소형 성장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분들은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분산 투자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이런 얘기가 통하는 거지, 1,000만원, 2,000만원이면 한번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소형 성장주에 몰빵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몰빵해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착실하게 자금을 축적해서 1억 이상의 자금을 모으셨다. 이때부터는 이런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안전하게 투자금을 증식시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투자금이 1억 이상이야. 물론 나 자산이 한 15억 되는데 투자 1,000만원 해. 포트폴리오? 그래도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투자금에 따라서 효용성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100억이 있더라도 주식 투자금이 1,000만원이면 몰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효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구성 배당주에서 중요한 개념, 안전마진이란 게 무엇이냐, 요거랑,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힘, 이렇게 구성했을 때 어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리고 배당주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요건 조금 추상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100% 공유를 하면 또 스터디 하셨던 분들이 또 속상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배당주 예시. 요것만 해도 근데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건 충분할 겁니다. 그러면 안전마진이란 무엇이냐? 안전마진이란 고정이익을 초과하는 세전이익. 고정이익이 아니라 고정비용.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 고정비용을 초과하는 세전이익이고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전업투자자다, 아니면 생업을 갖고 있는 투자자다, 이런 두 가지 전제를 했을 때 누가 투자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으냐? 생업 투자자들이 훨씬 높습니다. 이 전업 투자자들은 매달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는 그 압박, 심리에서 일단 밀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최소 금액이 전업 투자를 하려면 1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억 이상으로 은행 이자가 1.5%라고 치면 요거보다 이걸 4.5%로 수익을 높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연봉은 나오게 됩니다. 10억 이상이면. 근데 몇천만 원 가지고 전업 투자한다?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한 몇 억 가지고 전업 투자를 한다? 역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선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생업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나 건물 임대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나와.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혀 이 생업이란 것보다는 고정 수입이 없는 분들. 예, 그래서 고정 수익이 없는 분들은 철저히 그것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업 투자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생업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성공이야.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를 해서 꼭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심리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짓이다. 그럼 저는 뭐 저는 전업 투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전 전업 투자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스럽게도 전 그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신경을 써도 생업을 가지는 것보다 나은 상태, 투자에 집중을 해서 그게 더 효용이 난다는 전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가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께서 뭐 아무리 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 자산 전체를 주식 투자에 넣지 않는 이상은 생업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정 비용을 초과하는 세전 이익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안전마진,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업을 가지면서 버는 수익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위험을 감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원금의 큰 손실은 복리 효과를 없애는 가장 큰 적입니다. 실제로 10년에 한 번씩 큰 위기가 오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다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피하고 꾸준히 간다면 자산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피하는 게 수익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전 이익이라는 건 최악의 경우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고, 내재 가치가 그래서 핵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하고 괴리가 클수록 뭐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황의 뭐 손실을 본다든지 환경 변화의 손실을 본다든지 이런 것까지 상쇄를 해야 되니까 이 안전마진을 위해서 상당한 어떤 희생을 해야 됩니다. 투자금의 희생. 근데 이 주식 투자에서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배당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투자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배당 안 주면 아무리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라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가 완전 망가집니다. 물론 이 경우는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이 50% 이하인데 말도 안 되게 가치가 낮아 있다. 그럼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 주식을 확보를 해서 경영권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주 예외적인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배당금을 받는 것 외에는 투자 수익이란 게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이란 것도 내 주식을 사줄 어떤 다른 바보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는 이 배당, 진짜 투자라는 것은 이 배당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 기본에 충실하면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배당이다.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평가이익이나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다른 바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배당 하나 외에는 볼 게 없다. 그리고 평가 손실이나 손실 확정도 긴 시간 안에서는 회사 가치가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회복을 하는 겁니다. 다만 증자나 감자 같은 걸 당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 주식 투자에서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결국 배당주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보면 포트폴리오는 이게 정석입니다. 요 구성에서 유연하게 조금 바꾸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형 성장주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존이나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이런 대형 성장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형 성장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싹 다 먹었으니까. 중소형 성장주다, 그렇게 한정을 지을 수가 있고, 불변의 가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주 전체 투자 금액의 55%다. 나 지금 한 1억 가지고 막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면 배당주에 5,500만 원 넣고 원유 이런 거 해서 한 3천만 원 가지고 굴리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데? 이런 분들은 자산이 많다라는 가정하에서
추가로 주식 투자에 불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불입하신 자금은 배당주나 금이나 원유 같은 어느 정도 가치 유지가 되는 품목에 넣으시면 그러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이익이 연 8% 정도입니다. 그럼 10년에 8%면 복리계산기 돌렸을 때 100% 이상, 2배 이상이 됩니다. 10년에. 그러면 금과 배당주 합산해서 최악을 가정하더라도 9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장주 완전 개폭락해서 그냥 다 상장 폐지됐다고 가정합니다. 싹 날아가고, 원유 유가 폭락해가지고 싹 날아가고 그냥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랬을 때 그런 환경에서는 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까지 없어졌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배당주가 고배당을 주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5% 곱하기 10년 누적으로 하면 62.89%입니다. 62.89%의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금까지 더하면 전체 금액의 89.58%, 55에다가 수익금 더해가지고 거의 90%가 남게 됩니다. 이게 0이 된다 하더라도. 근데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를 당하는 일도 잘 없고, 그리고 원유 선물이나 뭐 이런 게 0으로 가는 경우도 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금 손실을 보지 않는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거의 원금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 조건에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되지 않는 한 성장주는 몽땅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구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주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배당주도 주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싸게 매수. 그럼 배당주를 언제 매수하는 게 싸냐? 이걸 배당주로 55%를 계속 보유하는 게 아니라 배당 시즌이 오면 9월, 11월, 6월 이게 세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배당주들이 대체로 약합니다. 배당 안 주니까. 그럼 시장이 좋을 때는 6월 정도부터 배당주가 좋아지고, 시장이 나쁠 때는 11월 정도고, 시장이 평이할 때는 9월 정도에서 배당주가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상반기에 이렇게 천천히 모아가서 하반기에 시세 차익과 배당까지 더해서 수익을 보는 이런 운용을 하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게 한 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배당주 선정 기준은 꾸준하게 배당을 주느냐, 그리고 배당금이 수익이 늘어났을 때 증액이 되느냐, 그리고 배당주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느냐, 이걸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가 일시적으로 배당을 주는 거 제외하고 배당 성향이 좋고 꾸준하게 주는 거, 그리고 불황에도 이익을 낼 수 있느냐, 통신주 같은 애들은 아무리 불황이라도 배당을 줄 만큼 이익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익 안정성, 그게 독점 기업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배당주를 뽑아내면 그 종목들로 55% 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배당주 예시를 보면 KTNG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배당 내역을 보면 꾸준하고 배당금이 점점 증액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KTNG 사야 되나? 그럼 보시면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KTNG가. 이익 기반이 낮아지고 이익 기반이 좋아지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낮아졌는데 특별히 뭐 이익 기반이 나빠지거나 한 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시장이 좋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81,600원인데 배당을 4,400원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배당을 아마 그 정도 할 것 같고, 그랬을 때 5% 이상 배당을 하는 거니까 KTNG 주가 낮아졌을 때 사는 거 괜찮겠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마찬가지로 증권업이 좋은데 이익이 늘어나니까 배당을 늘리냐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0원에서 500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늘리면서 계속 배당을 주는,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이런 종목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 기준으로 대신증권은 굉장히 고배당을 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과거에 이제 증권주 주가가 높았을 때를 제외하면 역시 이익과 비례해서 어쨌든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도 뭐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NH투자증권도 되고 대신증권도 된다. 증권주 자체가 주가가 낮을 때 배당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옛날하고 틀리게 천수답식 이익이 아니라 뭐 PF 투자도 하고 증권주들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이익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 충분히 되고 포스코도 보시면 뭐 배당금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역시 포스코도 배당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은행도 보면 뭐 주가는 탐탁치 않은데 싸게 산다는 전제로 보시면 계속 그냥 보유를 한다라는 전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근데 뭐 상반기에 사서 하반기에 배당 수익 기대하면 이때는 약간 손실을 받겠지만 예, 이때 상반기 투자해서 하반기 시세 차익과 배당을 덤으로 받고 이번 상반기 하반기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은행이 약점이 많긴 한데 그 이익 안정성이 높고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기업은행도 배당주로서 충분히 괜찮다. 특히 뭐 지금 아직 10,000원도 안 되는 9,000원짜리 종목인데 만약에 배당을 예전처럼 한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한 7%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더 내릴 게 없다. 이런 상태에서 배당도 잘 준다. 이러면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괜찮고 삼성생명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 배당을 올해는 2,500원 했는데 지금 주가가 80,000원대입니다. 70,000원대. 예, 그런데 삼성생명은 올해는 특수하게 그랬지만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병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이렇게 양호한 배당 수익률과 함께 자사주 매입이라는 안전장치까지 더해지니까 역시 배당주로서 투자가 양호하고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더하면 굉장히 이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 6종목 외에도 많지만 6종목을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 KTNG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 배당 받을 때 88,000원, 거의 9만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 낮은 가격에 8만원대에 산다면 배당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예, 업황은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NH투자증권도 뭐 올해 상반기 주가가 좋기는 하지만 요거는 그래서 조정 시에 사야 되겠다.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예,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대신증권 우선주 배당락 이후에 또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1,000원씩 이렇게 배당을 하니까 배당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시장 관심을 받는 이런 것과 우선주 강세가 겹쳤는데 그래서 본주를 보면 본주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올랐기 때문에 올랐을 때 사면 시가 배당률이 떨어지고 또 시세 차익이 아니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는 쌀 때 죽어간다라는 개념. 포스코도 뭐 기회라고 했다면 이런 정도일 텐데 이것도 배당주로서 투자를 하려면 조정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은 상반기에 주워가면 될 것 같고 아직도 예전 배당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삼성생명도 주워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배당주들이 보통 상반기에 나쁘고 시장이 나쁠 경우에 11월까지 부진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천천히 싼 가격에 모아서 이 55%를 채우고 그리고 그 채운 55%를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으면 또 배당 수익률 이상을 챙겼으면 팔고 또 밑에 기다리고 아니면 배당주를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해 나가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것과 배당주를 동시에 다뤄보면 그렇습니다. 안전마진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주식 투자에서 안전마진은 거의 배당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배당주로 55%를 두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검증된 포트폴리오고 10년간 연 8%의 평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금과 배당주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금과 배당주가 버티면서 90% 이상. 근데 실질적으로는 성장주가 상장 폐지되거나 원유가 완전히 0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1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배당주 선정 기준은 꾸준하게 배당을 하느냐, 업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수익이 늘어났을 때 배당금을 증액을 하느냐, 요것과 쌀 때 사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변동성이 있느냐, 요거까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KTNG나 NH투자증권이나 대신증권 포스코, 그리고 기업은행,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은 쌀 때 주워 놓으면 이 55%의 포트폴리오를 채우는데 아주 좋은 종목들이다.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 간단한 이것과 비슷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